좋아요, 구독. 네, 일목균형표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일단은 첫 번째 설명했던 게 뭐예요? 50pp죠. 예. 50pp가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50pp에 대한 반영 여부가 회의록 이유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최근에 50pp가 시장에 반영된 적이 있거든요. 한 번. 그게 언제예요? 이때거든요. 예. 저는 일단은 먼저 얘기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 50pp에 대한 시장 반영 요소는 굉장히 사실 적어요. 회장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장 있잖아요.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이게 4% 반영치예요. 여러분들 이게 50pp 반영치고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예. 잭슨홀 회의 이후에 어떤 시장에 대한 하락 요소는 반영이 12,000 레벨링까지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 기준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전환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이 12,000 지지값까지 한 번은 내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구간에는. 자, 두 번째 60분 봉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의록 공개가 이때 있었고, 그리고 여기 잭슨홀 회의죠. 네, 잭슨홀 회의.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왜냐면 차트 강의는 지금 좀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 일목균형표에서 보면은 지금 중앙선이 잘 안 보이는데 좀 두껍게 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일목균형표에서 조금 간단하게 보라고 제가 항상 명심을 드려요. 웬만하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좀 보는 순간은 힘들다. 자, 지금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잭슨홀이 반영 중이죠. 시황은 하방이죠. 굉장히 간단해요. 시황은 하방입니다. 50pp가 반영 중이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차트가 밑으로 쏠렸습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쏠리는데 이거 뭐야 붙어야 돼? 겁먹는단 말이죠. 상황이. 예. 귀에는 항상 열려 있어요. 해선에서는 23시간 열려요. 해외 선물이. 예, 자다 일어나도 매매할 수 있는 게 해선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첫 번째 이제 주황색 선을 보면은 일목산이죠. 일목산이가 맨 처음에 주장을 했던 내용을 본다면은 스팬에 대한 돌파가 여기가 1차 타점이에요. 이런 구간이. 자, 2차 타점이 뭐예요? 예, 기준선 저항이에요. 기준선도 저항 맞았네? 지금 보시면은. 이거 확인되시죠? 여기, 이 자리.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스팬 저항이에요. 이게 하나의 추세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1번, 2번, 3번. 자, 근데 지금 스팬까지 저항을 맞았어요. 제가 무료 톡방에 얘기 드린 게 오늘의 고점 포인트가 이 스팬에 대한 저항력으로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지금 그대로 맞고 떨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게요 계속 내려갈까요? 라는 여지에 대해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오늘 높아요. 차트를 보아하니. 자, 일단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두 번째 힌트 드렸죠.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신경 쓰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같은 어떤 이게 크로스 교차,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기준선과 전환선은 방향성에 대한 의미예요. 방향성.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둘 다 하방으로 가고 있네요. 보이시죠? 초록선하고 빨간 지금 주황선이. 이거 책 읽으면 나와요. 원전에서. 원전에 있는 기본 일목균형표에서. 같은 방향성을 하고 있다면은 그때 추세적인 강도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전에 상승 추세를 가던거나 하방 추세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방향성을 띠게 된다면은 같은 추세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 매수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매도를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타점 자체는 지금 좀 늦었거든요. 사실 얘가 지금 1타점이고 여러분들 저항점 있죠. 예. 여기가 1타점이에요. 여기가. 자, 2타점은 언제예요? 지금 틱 차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자, 틱 차트에서도 이제 파동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제 지지부진했잖아요. 사실 차트가 재미가 없었어요 어제. 예. 제가요 이 얘기도 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무료 톡방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예, 이건 냉정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 올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렸다가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뭐하러 해요? 여기서 흐지부지 흔드는데 뭐하러 해? 오늘 온 거잖아요. 오늘 하면 돼요. 예. 자, 그럼 틱 차트로 이동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추세가 강도가 하방으로 세게 나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웬만하면은 스팬 밑에서 돌아요. 차트가. 근데 보통 이제 대응 자체가 뭐 이제 우리가 변곡 사인 먹으려고 매수 보고 뭐 이런 사인을 보내는데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구름대 보이시죠? 이런 구름대. 이 보시면 보통 내가 이제 시황을 읽고 어떤 확인하는 과정 내에서 스팬에 대한 재돌파 관점에서 다시 진입에 대한 타점이 나와요. 이런 구간, 예,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뚫릴 때까지 보는 거예요. 타점이 딱 나와요. 자,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밑에서 놀죠, 계속. 300틱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 차트가요, 지금 진입에 대한 타점은 원래 당초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그죠? 저항 여기서 나오고. 지금 들이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매도로. 회원님 지금 진입해도 되나요? 아, 절대요. 지금 기다려요, 일단은. 네, 일단 기다려요. 그러면은 추후에 이게 돌파가 나온단 말이죠. 차트가. 그럼 여기가 조정의 의미예요. 조정의 의미. 그리고 재하락으로 다시 재돌파가 나와요. 차트가. 재진입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지금 이런 관점으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은 이 구조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ETF 상품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직도. 예. SOXL, 예. SQQQ, TQQQ 이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히 기준점을 내세우는 게 뭐냐면 모든 ETF에 대한 미증시 지수 추종 ETF 상품은요 12,000에 대한 기준점으로 모든 청산과 수익과 진입과 이 타점이 결정이 돼야 돼요. SQQQ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은 12,000 레벨링이 눌릴 때 모든 거를 다 청산하셔라. 예, TQQQ를 보실 때 12,000 레벨링이 되고 지지를 받았을 때 모든 진입에 대한 관점이다. SOXL 똑같아요. 그죠? 요새 ETF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와요. 저는 질문은 받아들여요. 회원님 지금 TQQQ 사도 돼요?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청산해요? 매매라는 거는 여러분들 ETF 상품이라든가 그런 구조는요. 네. 하루 단타 치는 상품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예. 이거는 천명마스터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예. 누가 ETF를 단타 쳐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지수 추종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을 읽고 흐름을 따지는 건데 선물에서는 단타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화가 되지만은 ETF 구조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ELF라든가 네, 전체 이제 파생 상품 구조 내에서. 근데 그러면은 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황을 읽고 정해져 있단 말이죠. 언제 해야 되는지. 만약에 다음 달 CPI 자체가 만약에 8.0% 떴어요. 그럼 저 같으면요. 그때 그냥 이제 TQQ 진입해버려요. 그냥. 그렇죠. 근데 질문은 항상 이거예요.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분들이 말을 안 들으세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 자체가. 왜냐면 정답은 거기서 갈리는데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에러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진입에 대한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물건을 사갖고 수익 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런 거 사갖고 막 가격 오르고 이러면은 행복해요. 시청자분들도 수익 많이 내고.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살 때가 아니네.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어떤 이제 상품이네. 하고서 염두만 하고 있어야 되지. 네. 이게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이거 사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그걸 지금 시장을 사버려요, 그냥. 보는 그것도. 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눈길은 네. 어쨌든 간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어떤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보면 CPI 기준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거든요. 네. 예. 만약에 이게 또 9.1% 떠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 조정치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CPI가 좀 8.5% 내외에서 좀 하방폭을 유지를 한다면은 시장이 50bp 반영을 이제 잭슨홀에 대한 시장 반영을 아예 끝내고 이제 올리겠죠. 저는 그 구조로 보고 있어요. 네. 네. 왜냐면 그게- 연준의 목적은 물가 잡는 거니까. 그죠. 이게 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게 증명이 된 게 지금 6월, 7월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잖아요. 네. 이게 금리를 더 이상 반영 못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3.5% 이상에 대한 어떤 이 레벨링을 그대로 유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나왔던 게 이미 여러분들 6월 CPI잖아요. 6월 CPI 때 9.1%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없네. 끝났거든요. 시장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전환으로 좀 구조로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같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이 말은 있어요. 이 말은 명언이죠. 예. 우리 미국 국기도 있는데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여러분들. 예, 진짜 명언이에요.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딥해야 돼요. 연준이 지금 내놓은 상황에 대한 시장 영향은 이라고 좀 연결성을 지어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숙제예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 제가요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한 섹터 이렇게 막 얘기 막 보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연준이 뭔 말하는지 뭘 하는지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왜냐면은 사실 주식 관련해서 국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직접적 이제 생각보다 쉽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미국? 야, 미국 은행이 뭔 상관이야? 예,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나는 이 종목 보고 사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상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도 맞지만 미국이 올리니까. 간단하게 미국이 올리니까. 예. 근데 이제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천명 마스터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모든 어떤 파생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12,000 레벨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를 이미 제가 조금 선제적으로 무료 톡방에서 13,500부터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떨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의록 결과를 보아하니. 그게 2주 전이에요. 2주 전. 2주 전에 먼저 경고를 했던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는 신세계를 보는 이유 자체가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대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12,000 레벨링이 시장에 대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9월 CPI에 대한 타임라인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CPI 결과값에 의해서 50을 올릴지 70을 올릴지 정확하게 이제 가이드가 세워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60 몇 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긴가민가해요. 사실 저도. 시장은 증시, 미증시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미증시 기준이에요. 코스피 말고 미증시 기준으로 저는 상승 전환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은 50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시장 영향인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체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틱 차트 이동하면 스팬에 대한 조정 돌파가 한 번은 드러날 거예요. 기다리세요. 다시 재하방에 대한 돌파가 드러났을 때 진입 타점이 생깁니다. 이런 구간에서 데일리 트레이딩을 이어가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